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님들, 트리온 노그의 황성입니다. 최근 이제 국장 바이오주 보시면서 글로벌 M&A나 기술 이전 호재는 많은데 왜 멈춰있지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하반기 드디어 반전의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대장은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죠. 미국 FDA가 이번에 작정하고 제도 개편에 나선 거 알고 계시죠? 이름하여 오퍼레이션 트라이얼 브레이저.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 임상 1상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서류 부담 줄이고 롤링 방식을 도입해서 신약 개발 기간을 무려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단축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셀트리온한테 왜 대형 호재냐고요? 지금 차세대 먹거리로 밀고 있는 ADC 항암 신약 3종 CTP70부터 73 지금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거든요. 게다가 이달 CTP73까지 FDA 패스트 트랙 지정 받으면서 개발 속도가 그야말로 KTX급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최근 환율 떨어지면 수출 기업 실적 깎이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데 지금 실적에 반영되는 환율은 단기 시세가 아니라 누적 평균 환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에서 고수익 신규 바이오시밀러 점유율이 쫙쫙 올라가고 있고요. 원가 구조까지 개선되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 성장이 훨씬 더 가파를 걸로 전망되고 있어요. 삼성증권에서도 최근 리포트 보셨죠? 헬스케어 업종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우리 셀트리온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좀 짜요. 26만원. 지금 주가 대비 한 그래도 25% 이상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잠시 매크로 한번 보고 이어갈게요. 불과 얼마 전이었죠. 7월 29일 이 연준의 새 수장이 된 케빈 워신 의장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호기롭게 말한 게 있습니다. 자, 시장이 우리 대신 일을 다 해줬다. 무슨 뜻이냐면 연준이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국채금리 올리고 주가 떨어뜨리고 변동성 키워줘서 알아서 긴축 효과를 내주고 있다. 연준은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자만 섞인 발언이었어요. 근데 주주님들 딱 2주 뒤인 8월 14일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연휴 전이죠. 금요일까지 블룸버그 금융 여건 지수가 1996년 이후 가장 완화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버렸습니다. 연준 의장의 호언 장담이 딱 2주 만에 완벽하게 비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숫자를 한번 보면 워시 의장이 시장이 긴축해준다 좋아했던 그 2주 동안 완전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지금 S&P 지수는 그 발언 이후 7%나 폭등하면서 5,300선을 뚫어버렸고요.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는 6포인트 폭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한계 기업들의 자금 줄인 정글볼드 스프레드까지 좁혀지며 그냥 시장의 돈 가뭄은커녕 완전히 위험자산 파티가 열린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매서운 경고를 날리면 시장이 보통 얼어붙어야 정상인데 이번에 거꾸로 시장이 연준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리스크온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기괴한 이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통 주가가 오르고 금융 여건이 풀어지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장기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10년물 국채금리 여전히 4.6%대로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왜냐? 시장이 연준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채권 파수꾼이라 불리는 장기 채권 투자자들 생각하는 거죠. 자, 워시 의장이 관세나 에너지 쇼크 같은 인플레이션 위험 이거 우습게 보네? 트럼프 정부 눈치 보느라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국채를 던져대면서 장기금리 안 내려가는 거예요. 반면에 주식시장, 신용시장 어떻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고 손 놓고 있네? 그럼 당장 돈잔치 하자며 위험자산을 그냥 미친 듯이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위험자산 쪽으로요. 자본 비용은 분명히 비싼데
시장은 아주 저렴하게 취급하고 있는 유동성 착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외통수에 갇혔어요. 통화정책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말이 아니라 실제 액션만 믿겠다 이 태도인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2차 파동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 여건이 미친 듯이 풀리고 주가가 폭등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살아나고요. 자산 효과가 생기면서 잡히던 인플레이션이 그냥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마지막 9월 FOMC 외통수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 케빈 오씨는 기자회견에서 2% 물가 목표는 타협이 불가하며 필요시 9월 인상도 가능하다 배수진을 쳤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거대한 발작이 올 거고요. 자, 그렇다고 금리를 이렇게 풀렸는데 또 동결하면 시장이 좀 풀려버렸잖아요, 돈이. 그럼 연준의 신뢰성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말로만 하는 긴축의 시대는 끝났어요. 연준이 말로 시장을 어루만지려 했던 2주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장은 연준에게 진짜 행동을 보여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주분들은 9월 FOMC 전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디로 튀는지 그리고 연준이 9월에 어떤 실력 행사를 할지 눈여겨보자고요. 혼자 힘들면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셀트리온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연매출만 무려 46조 원에 달하는 면역 항암제죠. 키트루다.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2028년부터 특허가 풀리기 때문에 우리 셀트리온 사활을 걸고 바이오시밀러 개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주가를 좀 누를 수 있는 그러니까 발목을 잡을 만한 강력한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리지널사인 머크가 피하 주사 즉 SC 제형이라는 철옹성을 쌓기 시작한 건데요. 자, 상황을 먼저 좀 볼게요. 자, 머크가 미국에서 출시한 키투르다 큐렉스 요건 기존 병원에서 30분 이상 맞아야 했던 정맥 주사를 단 1, 2분 만에 끝내는 피하 주사로 바꾼 제품입니다. 여기에는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이죠. 알테오젠의 효소 기술이 들어갔는데 이 특허가 무려 2043년까지 보호됩니다. 즉 셀트리온이나 삼바 같은 방식으로 SC를 만드는 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셀트리온이. 자, 머크는 2년 안에 미국 키트루다 처방의 40%까지 이 SC 제형으로 바꾸겠다 장담하고 있거든요. 바이오시밀러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주주님들 여기서 실망하고 무조건 던진다 이럴 필요는 아예 없습니다. 냉정하게 숫자를 따져봐야 돼요. 지금 첫 번째 머크가 SC 전환을 아무리 빠르게 해도요. 전체 키트루다 시장의 60% 이상 금액으로 치면 약 30조 원 규모는 여전히 기존 IV 시장으로 남게 됩니다. 셀트리온은 미국과 유럽에 이미 구축된 직판 네트워크와 독보적인 생산 원가 경쟁력이 있어요. 이 IV 시장만 선점해도 막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둘째는 셀트리온에게 독자적인 플랜 B가 있어요. 셀트리온이 그냥 남의 효소만 쳐다보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이미 자체 SC 효소 기술로 유방암 치료제인 허주마 SC를 만들어서 유럽 허가 신청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이번 키투르다 시뮬러에도 자체 SC 기술을 적용해 우회할 수 있는 기술적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시장에서 지금 SC 제형 전환으로 국산 시밀러가 살 자리를 잃는 거 아니야? 이런 과도한 악재성 프레임 씌울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전히 거대한 IV 이 시장과 셀트리온의 독자적 SC 플랫폼 기술이라는 반전 카드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단기 변동성이 그래서 흔들리기보다 실적 성장세와 파이프라인 확장성을
차분하게 저와 함께 보면서 접근하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정말 꼭 잡아야 하는 삼전에 이재용 회장이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종목 두 종목 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 뒤에서 그냥 조용히 판을 벌이고 있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결정 하나로 무려 62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통째로 이동할 수 있는 수혜주 제가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 엔비디아 GPU 모아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들 열 때문에 미치겠죠.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진짜 돈을 버는 곳, 단순히 GPU를 만드는 쪽도 있지만 이 열을 식혀주는 냉각 인프라 쪽, 여기가 노다지예요. 근데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삼성이 작년에 유럽 1위 냉각 기업인 플렉트 그룹 무려 2조 4천억 원을 들여서 통째로 인수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최근 아시아 전체에 냉각 장비를 공급할 거점으로 인도 푸네에 대규모 생산 공장까지 완공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이 단순 반도체 가전 기업에서 AI 인프라 전문 기업으로 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왜냐?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이 2030년까지 62조 원 규모로 폭발하는데 성장률이 미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초대형 흐름을 좀 탈 수 있는 기업 딱 2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신성ENG. 이 기업은 반도체 클린룸 핵심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최근 데이터 센터용 전용 냉각 장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는데 삼성이 인도 공장에서 구축하는 라인업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합니다. 여기에 태양광 에너지 사업까지 쥐고 있으니까 AI 인프라에 2번이나 올라타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흐름에 숨은 열쇠, 이번 수의 1등 공신이죠. 삼성이 냉각회사 인수한다는 뉴스가 뜬 날 바로 상한가로 튀어오른 기업이 바로 삼성공조입니다. 국내 공장 냉각과 온습도 제어 분야에서 절대 강자로 꼽히는 삼성공조. 삼성 냉각 관련 이슈 터질 때마다 그냥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냉각 대장주예요. AI 시대 판도가 칩에서 열 관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먼저 읽는 자가 시장의 대세를 먹는 법이에요. 구체적인 타점과 매수 시그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 2개 만들어 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은 위에 링크,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은 아래 링크 터치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정확한 매매 타점 다 잡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삼성전자의 로봇 핵심 자회사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계 농기계 1위 대동과 손잡고 농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삼성과 손잡고 고마진 AI 로봇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면서 역대급 리레이팅에 올라탄 대동. 자, 핵심만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삼성이 농업 시장을 노리는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자, 지금 농촌은 극심한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합니다. 글로벌 농업 로봇 시장이 2030년 약 70조 원 규모로 폭발 성장할 전망이거든요. 기존 농업용 로봇은 그냥 단일 작물만 겨우 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동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손잡고 만드는 이 휴머노이드 에그로이드는 자율주행 하체와 양팔 로봇을 결합해 예찰부터 수확, 운반까지 사람이 하는 농장업을 통째로 대체한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팔, 그리고 상체 정밀 제어, 자,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대동이 여기 자율주행 하체, 그리고 AI 시스템 전반을 전담합니다. 이미 1차 프로토타입 완성을 끝내고요. 실제 토마토 수확 실증 테스트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삼성이 왜 대동을 선택했냐 이거잖아요. 삼성이 독자 개발하는 로봇 주로 공장이나 실내용에 집중돼 있어서 거친 야외 환경에서 작동하는 이 자율주행 하체와
필드 기술, 삼성이 비워둔 마지막 퍼즐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삼성이 야외 피지컬 AI 로봇 시장에서 판을 키우기 위해 독보적인 필드 모빌리티 노하우를 가진 이 대동을 직접 핵심 파트너로 낙점한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대동은 단순 농기계 제조사에서 로봇 판매와 AI 서비스라는 고마진 신수익 모델을 확보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로봇 신사업을 매년 40%씩 성장시켜 2030년까지 매출 3조 2천억 원, ROE 20%를 달성하겠다. 구체적인 목표까지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 로봇 생태계의 야외 담당 파트너로 낙점된 우리 대동. 주가가 어디까지 리레이팅 될지 타점과 매수 시그널 역시 제가 영상 설명,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아까 보여드렸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링크 터치하시면 이 화면이 바로 뜨거든요. 여기 아래 받을 연락처, 그리고 셀트리온 매수가 비중, 그리고 무료 신청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끝. 굉장히 간단하죠. 주주님이라면 제가 상세하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 리밸런스까지 도와드릴 거니까 무료인데 뭐 신청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주말 연휴 역대급 리스크가 하나 터졌습니다. 뭐 아마 뉴스 헤드라인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내용을 좀 뜯어보면 심각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하던 여항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그것도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직권 면직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방식이었어요.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 선을 그었는데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겠죠?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이게 왜 악재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하필 미국 상무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금 빨리 내놔라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에 통상 사령탑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 자, 우리가 미국에 부과 받을 뻔한 25%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 관세를 깎아주는 대가로 미리 낸 관세 선납금 이런 개념이죠. 근데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약속하고 10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첫 번째 투자 프로젝트 하나도 발표를 못했습니다. 일본은 벌써 1호, 2호 프로젝트 연달아 발표하면서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급하니까 돈은 나중에 넣더라도 발표라도 먼저 해라 밀어붙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발표하면 빼도 박도 못해요. 협상 중심축이 후임자로 넘어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입니다. 우리 주주님도 앞으로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갈림길이 두 개예요. 자, 첫 번째는 협상이 계속 차질을 빚는 경우인데 미국이 약속 이행 늦어진다면서 한국산 제품 관세를 다시 25% 올리겠다 압박을 제기하면 수출 기업들 실적에 직격탄 맞고 주가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반대로 너무 급하게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경우 새로 오는 수장이 실적을 빨리 내야 하니까 뭐라도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될 텐데 합의문에는 다행히 한국 기업을 우선 기용한다 이 조항이 들어있어요. 사업을 잘 고르면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엄청난 일감을 따오는 호재가 되는데 졸속으로 정해지면 매년 28조 원 넘는 돈만 흘러나가고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후임 통상교섭 본부장이 언제 임명이 되는지, 다음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과연 어떤 업종일지, 조선이 될 수도 있고요.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이렇게 발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업종으로 돈이 흘러가는지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지연된다면 관세 리스크 쪽으로 기운다는 신호가 또 될 수 있으니까 골치가 아파져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 제가 가장 먼저
우리 주주님께 알려드릴 거거든요. 또 문자로 다 받길 원하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 영상 보면 영상 설명이랑 고정 댓글,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은 위에 링크, PC로 보시는 분은 아래 링크 터치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